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은 하고 15명 투표용지를 두고 가면 네, 두고 와요.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그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두고 하면 가면 좋냐? 같이 가야 되냐? 그러니까 성환이 직원도 안 가져간다고 그 사람도 거기다 놓으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중에서 가장 큰 구멍이 이거예요. 너무 커요 구멍이. 이 구멍이 너무 커.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일단 거소 투표를 좀 설명해 주세요. 거소 투표. 거소 투표는 어떤 개념이냐면 몸이 불편해서 투표장에 가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나는 집에서 투표하겠다 내지는 어떤 단체에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선관위 분들이 투표하는 날짜보다 훨씬 일찍 선관위와 참관인이 같이 가서 현장에서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숫자가 적으면 너 사람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이 너무 작으면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원이나 병원 시설이나 군사 시설에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알아서 이제 임시 선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거를 직접 이제 나오셔서 선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신 앉아서 요양하시는 분과 아니면 누워 계시는 분은 임시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손이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투표하기도 합니다. 입으로 아니면 하기도 보조기구 있어서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입을 이렇게 찍어서 할 수도 있어요.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0인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임시 투표소가 마련되기도 하고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게 우편 거소 투표 같은 경우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우편을 보내잖아요. 선관위가 봉투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소 투표 우편 해가지고 이게 집으로 보내요. 우편 투표 용지가 와요. 우편으로. 우편 편지. 그러면 그거를 이제 까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다시 봉투에 넣어서 봉인하고 우체통에 넣거나 이제 우체국에 붙여요. 봉인을 하겠죠. 이게 스티커 같은 거 붙여서. 그럼 우체국에 가요. 그럼 그게 집계가 돼서 거소 투표함에 옮겨지고 거소 투표함을 또 며칠간 선관위에서 보관을 해요. 선관위에서 보관하지 않고 그렇게 간 우편은 우편 그 우체국에서 보관을 해요. 아니 보관도 보관인데 우편으로 가잖아요. 오는 과정도 이상해요. 어떤 그래서 그렇고. 우편으로 가면 그 사람이 진짜 선거 4대 원칙인 비밀 선거가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그 표가 그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의지의 표현으로 이제 그 후보를 이제 그 기표를 하는 건데 그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혹은 거기에서 그 자신의 투표용지를 버렸어요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고 만약에 그 투표용지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럽시다. 어떤 섬이야. 그 섬에 30명 살아. 근데 이장이 있어. 근데 그 이장한테 30개의 그 거소 투표 그걸 했어. 아픈 사람이 30명이야. 그래서 30명 그걸 했는데 이장이라는 사람이 그 30개의 표를 들고 30표를 들고 예를 들어는 거예요. 예를 그랬다는 게 아니야. 예를 들은 거야. 신고하면 안 돼? 근데 이 30장을 들고서 만약에 어떤 정당에 찾아가서 내가 다 찍어줄게. 표당 얼마 줘. 가능하죠. 그게 돈 좀 대시겠네. 지금 현재 가능화되는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게 가능화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까지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못하죠. 네. 근데 이게 엄청난 빵꾸인 거예요. 아마 그것도 있고 선상 투표라고 해서 맞아. 원양어선 이런 것도 있고. 배에서 하는 투표 같은 경우는 진짜 답이 없는 게 저희도 못 가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직접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 하나 만들까? 안 돼요. 드론으로? 못 가. 아니 요즘 뭐 이렇게 그 택시 드론 뭐 이런 거 만든대 현대에서. 아 너무 오래 걸리겠구나. 몇 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빵꾸가 물론 그 이 참전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게 너무 대책 없이 빵꾸 난 거 너무 많아요. 이게 이 부분을 가지고
선관위 분이랑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참정권을 위해서 보장해 놓은 제도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난 게 지선 때 보면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이 와중에서 만약에 뭐 얘기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는 당락을 결정짓는 표예요. 그때도 보니까 그 좀 나이가 드신 간호사분이 그 병상에 이제 그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사인을 주죠. 여기 찍으시면 돼요. 여기 찍으시면 돼요. 이게 후보를 막 가르쳐 준다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물론 세상 일이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게 문제점이라는 걸 알면 고치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노력 자체를 잘 안 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그 거소투표장을 임시로 만들 수 있게끔 됐을 때 선거위원회 가시잖아요. 그 관리하시는 분이. 그분이 가셔서 했을 때는 그나마 보는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신경을 써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던데. 그래도 내가- 종이를 쓰고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고 영수증도 띄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낫다. 아니 그러니까 투표가 용지가 도착하는 동안에 요양원을 바꿨어. 그러면 투표 용지는 글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없어. 근데 올 때 선관위가 갖고 오는 투표 용지 중에 걔는 거기 두고 와. 이런 그런 게 경우도 있었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러면 그 투표는 누가 찍냐고 도대체. 원래는 그 장이 아싸 득템. 장이 원래는 그걸 반환을 해야 해요. 신청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폐기를 하거나 혹은 이제 그거를 그냥 버리거나 이제 그 관리도 잘 안 되는. 보통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왜냐면 뭐 투표를 안 했으면 그걸 뭐 회수를 한다라든지 뭐 회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92년도에 공감단 활동을 할 때, 공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할 때 그 릴레이 투표라는 게 있었어요. 그 릴레이 투표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거소 투표자들 표 같은 게 남잖아요. 남죠. 그러면 한 5장, 보통 5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입수를 해, 나쁜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후보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찍고 이 사람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야 내가 돈 얼마 줄게. 그리고 자기가 찍은 왜냐면 그건 정식 투표용지 아니야. 맞습니다. 그걸 줘. 그러면 주면 얘가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거를 통에 넣고 그 투표지에 가면은 거기서 또 아무것도 안 찍힌 거. 그걸 봤죠. 그러면 그걸 받잖아. 그걸 품에 넣고 먼저 찍은 거를 통에 넣고 이걸 또 빈 투표용지를 갖고 와. 그러면 그거랑 돈으로 맞바꿔. 세상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찍어. 아 이거 특정 번호를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찍어. 아니 그냥 이메일 번호를 찍었다고 쳐. 어딜 찍어. 응. 어딜 찍어. 자기가 원하는 거기를 찍어 놓은 다음에 또 야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너 거기 가서 그 새 투표용지 갖고 오면 내가 돈을 얼마 줄게. 이게 릴레이 투표예요. 돈으로 대박. 사는 거죠. 네. 그걸 이제 매표형이라고 해요. 매표. 우와. 잔머리 진짜 잘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92년도에 번거로운 엄청나게 성행했습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 지금- 증거를 잡았던 것도 많아요. 근데 지금도 허점이 있을 것 예, 같은데요. 근데 그때는 그러잖아. 어디선가 모르게 조직폭력배가 나타나. 우리 조직폭력배랑 많이 싸웠어요. 우와. 야밤에 공정선거 막 이렇게 포스터 붙이고 막 도망가고 애들 막 싸우고 막 그랬어. 옛날에.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예, 지금은 뭐 이제 그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CCTV가 너무 많아. 뭐 지금 솔직히 그- CCTV 있어도 그럴 수는 그 현장이 없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증거랑 내가 그때 불법 유인물 제작 배포 혐의를 한번 갔거든요. 그렇게 내가 까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이렇게 달려갔어.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래요. 근데 들려갔는데 3학년이냐 2학년이냐 그런데 우리 공정선거 감시단에서 그 증거를 잡았는데 그거랑 나랑 딜을 해서 바꿨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제 감옥에 안 가고 나오고 불구속으로 나오고. 이렇게 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애를 빵에 보내면 되겠니? 이래가지고 이거 바꾸자고 이렇게 해서 바꾼 거야. 지금이라고 그런 게 없을까? 저는 어딘가에 이 음모 세력들은 꼭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모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서 투표 용지를 거소 만약에- 투표뿐만이 아니라 선상 투표나 부재자 투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표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구멍난 곳에서 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릴레이 투표 옛날에는 다방 같은 데서 많이 했거든요. 다방? 너무 올드하나? 네, 어디 예, 다방 같은데 아니면 공중 화장실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러기가 왜냐면 핸드폰이 다 있잖아. 핸드폰이 다 있어서. 투지폰은 써야죠. 그런 거는. 아니 뭐 그거보다 충분히 가능성이 왜냐면 당선이 돼야 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럼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유력 있다. 후보라고 했을 그럼 경우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그쵸. 그런 이 원천적인 구멍을 구멍을 막지 않으면 막아야 되는데 지금 그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막고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언론에도 없고 그리고 유일하게 시민선관위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관이도 안 좋아하죠 이 얘기. 아니 뭐 선관위가 안 좋아하고 좋아하고는 뭐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선관위는 선거 자체를 관리하라고 있는 거지 투표지가 그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그 불법도 감시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원천적인 구멍을 메우는 것도 선관위가 할 일이에요. 원래는 그 성관위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웃기는 거죠. 선거법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감시단 이제 조직할 의무가 있어요. 그 공정선거감시단이라고 만들어놓고 그 사람이 정말 공정한 감시를 하느냐?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는 잘 모르겠다.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좀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쓸데없는 모르겠어요. 세금 낭비 뭐 그런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거소투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시민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잘 모른다 이거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지금 시스템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민선관위는 인천에서 출발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 선거를 감시해야 되는 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 자막에 나갑니다. 전화랑